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만 골라서 찾아가서 나 감옥 갔다 오는 사람이야 라고 밥 달라고 협박한 동네 조폭이 붙잡혔습니다. 김성수 평론가님, 예. 요즘 조폭들 참 못났네요. 밥 달라고 난리를 치고. 어느 동네 얘기예요? 예, 지금 이 얘기는 대구 동구 반야월 시장 일대에서 예. 벌어진 얘기인데요. 38살의 A씨, 지난 1월서부터 최근까지 이 시장 일대 음식점에서 26차례나 예. 밥과 소주를 시켜 먹고 돈을 내지 않는 무전 취식을 한 거죠. 내지 않는 식대가 한 64만 원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그다지 많이 이렇게 문제를 저지른 건 아닙니다. 그야말로 예. 정말 밥 먹고 술 먹고 돈 안 내고 간 거예요. 그런 게 이제 거듭 쌓인 건데 예. 상해나 전과로 20범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의 어떤 이전의 전력들을 오히려 무기 삼아서 예. 밥값을 달라는 음식에게 고함치며 위협하면서 밥값을 뜯어낸 겁니다. 주로 영세 상인만 영세 식당을 운영하는 그런 상인들을 괴롭혔기 때문에 참다 못한 상인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문제가 된 것인데 예. 참 이 조폭이라기보다 예. 어떻게 보면은 희망을 잃어버린 한 범죄자가 네. 자기보다 약자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행패를 부렸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사건인 것 같습니다. 38살이면 아직 한창 나이인데, 이용혁 교수님. 아니 근데 이 사람이 나 감옥 갔다 온 사람이야 이렇게 유세를 폈다고 해요. 감옥 갔다 온 게 벼슬한 건가요? 왜냐하면 위협을 이제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이제 해악을 고지한다로 얘기하는데 때에 따라서 해악을 고지해요. 예, 그것이 공갈죄 요건입니다. 아. 무서움을 주는 거죠. 예. 그것이 이제 행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문신을 보여주는 행위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떠한 일을 했다. 사실은 커다란 조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 누구를 안다, 무슨 파의 내 행동 대장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이제 무전 취식을 쉽게 하기 위한 것인데 예. 사실은 이제 영세 상인들이 이제 이와 같은 동네 조폭을 상당히 부담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서에서 또 조사를 받으러 가야 되고, 예. 그러니까 영업하기도 지금 시간도 바쁜 판에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한 예. 상당한 부담감도 있을 뿐만이 예. 아니고 이와 같은 이제 동네 조폭을 신고하게 되면 또 나중에 그렇죠. 해코지할까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예. 보복에 대한 두려움도 있기 때문에 예. 상당히 그냥 넘어가다 보니까 이것이 통하는구나. 예. 내가 이렇게 이제 누구 조폭이라고 하고 문신 보여주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면 통한다. 이러다 보니까 이것이 계속 반복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네. 영세 상인들에게 상당한 이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런 경우에 예. 무조건 신고를 하고 예. 경찰의 입장에서도 이것은 조금 더 철저하게 예. 엄벌을 하고 예. 또 출소 후에도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예. 일반 소상인들이 평온한 경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예. 이렇게 경찰이 좀 더 힘써줘야 되지 않을까 아하. 생각됩니다. 손소 변호사님, 네. 정말 이 사람 굉장히 괘씸한 게요. 그러니까 식당의 사장님이 건장한 체구의 남자 사장님일 경우에는 또 안 들어가고 그렇죠. 할머니만 골랐어요. 약한 할머니들만요. 근데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대구 반야월 시장뿐이겠습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있었죠. 당연히 많죠. 예. 지역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을 텐데요. 특히나 이제 올해 이번 달만 해도 이제 전주에서 유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50대 여성 사장에게 이제 예. 폭력을 행사했던 그런 일이 있고요. 무전취직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처음이 아니라 이제 동종 전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또 왜 이게 대구와 전주에만 있었냐? 그것도 아닙니다. 또 밀양에서도 있었는데요.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에 무려 11차례에 걸쳐서 여성 사장 혼자 있는 그런 가게를 골라서 계속 이런 일을 예. 했는데 알고 보니 또 전과가 15범이에요. 이런 오. 유사한 동종 전과가 예. 그렇다고 본다면은 이거는 이제 특정 지역의 문제만이 아니라 또 영세한 상인, 특히나 이제 여성 혼자 있는 또 이제 보안에 취약한 영세 상인만 골라서 괴롭히는 그런 아주 악랄한 범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자, 식당에서 밥 먹고 돈 안 내고 욕하고 난동 부리고 이러한 동네 조폭들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공통점이냐면 이 경비원들이 있는 대형마트는 얼씬도 못하고요. 영세 상인, 특히 여성이 운영하는 가게를 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는 전과자다, 감옥 갔다 온 게 훈장인 것처럼 유세를 떨고요. 그리고 나이로 보면 50대 이상의 남성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김성수 평론가님, 참 근데 특이한 게요. 동네 조폭들의 무전 취식이 그렇게 재범률이 높다고 해요. 공짜밥이 중독성이 있는 건가요? 그것보다도 큰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보십시오. 이제 피해받은 금액들이 예. 누적을 시키면은 꽤 많지만 기껏해야 한 집에 19,000원, 2만 원 이 정도란 말이죠. 그럼 예. 피해 금액이 적죠. 그리고 또 대부분의 무전 취식자들은 이제 벌금형 같은 거를 갖다가 때리게 되는데 예. 그러면 또 돈이 없으니까 노역 그냥 며칠 살고 다시 나와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또다시 무전 취식을 하고.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근원적으로 이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저 무전 취식밖에 할 수 없게끔 돼 있는 그런 환경이 아하. 계속적으로 재범률을 높이는 거고 예. 더 엄격하게 이렇게 그 범죄에 대해서 응징을 하게 되면 그게 사라질 텐데 예. 그렇게 응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땅치 않고 아하.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되풀이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이 당하신 동네 할머니들 아유 뭐 액땜했다 치자 뭐 내가 좀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치고 뭐 신고 제대로 하셨겠습니까? 그렇죠. 이웅혁 교수님 네. 그런데요 동네 조폭은 뭐 일종의 직업이라고 치면 이거는 금녀의 직업인가요? 남자들만 해요?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여자, 특히 이제 할머니 동네 조폭이 뭐 등장을 해서 뭐 할머니 조폭이요?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66세 이제 그 할머니인데 예. 7년 동안 2억을 갈취했습니다. 그 영세 와. 상인들을 대상으로 채소 뭐 파는 할머니, 또 채소 상인들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 요구를 하고 이 동네에서 하면서 다만 하루에 예. 많은 액수를 갈취한 것이 아니고 한 1,000원 정도. 근데 이게 7년 되다 보고 그 대상자가 200명 이상이 되다 200명이면 보니까 와, 되죠. 예, 토탈 해봤더니 이것이 무려 2억 원에 해당이 되는 예. 이와 같은 이제 그 동네 할머니 조폭이 등장하는 거 하면 또 그 욕쟁이 동네 할머니 그 조폭이라고 해서 이곳에 주유소 뭐 조그만 그 이런 시장 등에서 예. 내 허락 없이 장사를 하면 그야말로 죽을 줄 알아라. 뭐 이렇게 겁을 주는 아. 욕쟁이 동네 할머니 조폭이 영업 방해를 했던 이와 같은 예. 사례도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이죠. 손수호 네. 변호사님 앞서도 뭐 지적을 해주셨지만 문제가 뭐냐면 피해자가 어렵게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요. 그래도 이 동네 조폭 감옥 갔다 오면 또 한 동네 같이 사는 동네 주민이 되잖아요. 참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제 그 영업을 접거나 아니면 예. 다른 동네로 완전히 이사 가는 이사 수밖에 가버리는 거 아니면은 사실은 예. 재범의 그런 보복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요. 실제로 경찰이 이러한 점에 착안해가지고 작년에 또 이제 그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지난해에 검거한 동네 조폭 이제 그 4,077명인데요. 이 전원에 대해서 그 후에 다시 뭐 이제 보복 범죄 했는지 여부를 조사했어요. 예. 그랬더니 재범률이죠. 이제 보복 등을 한 그 퍼센트가 약 5%였습니다. 아, 예, 20명 중에 한 명은 한 명. 이제 이런 일을 했는데요. 예. 물론 이런 조사를 해서 이제 생각보다 높지 않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한 번 신고했다가 다시 나와서 보복했을 경우에 다시 신고를 못할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훨씬 많을 수 있다라는 점을 가지고 경찰에서 좀 더 신경 써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